안녕하세요. 황민호의 진짜 뉴스. 오늘은 12회인가요? 12회? 네, 예, 12회입니다. 12회입니다. 오늘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대망의 6월 1일.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 11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원에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숙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변함없이 잘 계셨겠죠? 예, 너무 바쁘게 지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눈 떠보니까 6월이 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뭐 올해 벌써 뭐 절반 가까이 지나갔고, 지방선거가 작년 6월 1일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이 됐는데 어떻게 1년이 흘러갔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금세 1년이 흘러갔네요. 이러다 보면 또 음, 3년 뒤에 지방선거 또 한다고 또 그러겠지 이런 음, 생각이 드네요. 당선인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대표님. 당선인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원할 거란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4년 후딱이죠. 금방 가죠. 그렇게 사는데, 못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하다 길에서 떨어지고 길에서 마주치면 잘못하면 맞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네. 예, 엉망으로 시정하다가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 주제는 저기 양주시 지방선거 특집으로 양주시 물육창고 문제, 그리고 음, 그 동물학대 문제, 이 두 가지 저희들이 이제 네. 대화를 두 나눠볼 번째는 건데요. 양평에서 일어났던 네, 거예요. 양평에서 네. 일어났던 첫 네. 번째 이제 물류창고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요 계속 독점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고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들어오는 물류창고는, 그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신도시 내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라고 하는데, 이게 음, 2008년 당시에 옥정신도시 조성 당시에 기본계획에 지원시설 용지라고 부지를 마련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지의 면적은 옥정신도시 고암동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에 53,944.5 평방미터. 그리고 또 그 바로 길 건너편에 2부지가 있는데요. 이걸 1부지라고 하고, 2부지를 고암동 592-1번지 2부지가 18,488.7 오, 평방미터. 두 개를 합치면은 7만 평방미터가 넘네요. 어마어마한 오, 크기죠. 부지 면적이 엄청나요. 큰 것도 큰 거지만 건물의 그런 건축허가 나간 그 규모를 보면 음, 아파트 한 5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25층이요? 예, 예. 아파트 25층 정도의 높이가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류창고로. 그러니까 단일 우와, 건물로 따지면 아마 경기북부에서 최대 아닐까 좀 생각돼요. 만약 건설이 그렇게 우와, 된다고 우와, 하면. 물류센터가 25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층고제한을 두지 않아서 5층인데, 예, 예. 그러면 5층인가 6층인데 층고를 아, 엄청 물류창고에 높이 짓는 거죠. 우와. 예.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예, 예. 2008년도 옥정신도시 기본계획에는 이 물류창고 지원시설 용지에 들어오는 이 물류창고 지원시설 용지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된다는 게 기본계획이 있었어요. 그 용도에는 물류창고가 없었어요. 지원시설 용지를 그때 오, 계획했던, LH에서 계획했을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지원시설 용지를 계획을 했었냐면, 판매시설, 아울렛이나 이런 걸 음,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지원 음, 시설 용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음, 근데 이제 그 뒤로 2014년이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가 이제 약간 좀 지연되면서 2014년 LH가 지원 시설 부지에 물류 창고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실시 계획을 변경합니다. 어, 그리고 2008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그 물류 창고가 없는 걸로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신도시의 그 용지를 만들고 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거든요. 교통 영향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 물류 창고 없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음, 2014년도에 LH에서 다시 그 지원시설 부지에다가 물류 창고를
추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를 않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 전에 받았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그리고 2020년도에 3월 26일에 한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갖다가 조달한 한 업체가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합니다. 아,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매입하고 2021년 9월 9일에 다시 양주시 그 이게 두 부지 중에 한 부지, 아까 말했던 1부지에 고암동 593대 1번지에 창고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요. 산지 몇 개월 만에 받죠. 받고 이제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 건축 허가 당시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왜 받지 않아도 된다 한 걸 아까 말했듯이 2008년에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이제 나갈 당시에는 주민들이 몰랐어요. 근데 2021년도 말쯤 되면서 이게 이상하다. 뭐가 이제 뭐 건축 허가가 거기에 무슨 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일부 알아보니 물류창고 허가가 난 걸 그때 한 거예요. 2021년 연말쯤에. 그래 난리가 났죠. 아, 그럼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시에서도 쉬쉬하고. 13년 동안 몰랐다고요? 아니요. 2021년 9월 9일에 허가 나간 거를 2021년 연말에 알게 된 거죠. 한 3, 4개월 뒤에. 허가 나갈 당시에는 몰랐고 허가가 난 뒤에 한 거지. 만약 허가를 준비 중이다 했으면 시민들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무마를 하게 했었는지 어떤 건지 몰라도 일단 그날 이제 허가가 나고 시민들은 몰랐어요. 공청회도 없었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 또 웃긴 게 요 과정이 2018년 12월부터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부터 그 당시에 이성호 전 시장이 지병으로 장기 휴가를 가고 계속 업무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말을 못해.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퇴하라 말이 많았었는데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2022년 2월 24일 날 사퇴를 했는데,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사퇴한 거죠. 근데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인 2022년 3월 31일 날 이부지에 대한 허가가 또 나가요. 그래서 이부지에 대한 허가가 나갈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시민이나 일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성호 시장이 민주당이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시장이 올 사람한테 인허가권을 남겨놔라.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게끔.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 근데도 그걸 무릅쓰고 시에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허가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와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현 강수현 시장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한 3월경에는 문제 없다, 합법하게 허가가 나온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이제 직권 취소를 하겠다는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을 바꿔요. 공약에도 넣어요. 자신의 대표용으로도 물류창고 직권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신도시 옥정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리고 나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7월달 취임해서 11월달쯤 돼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 설명회를 갑자기 밤 8시에 여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직권 취소 안 되겠다 다시 입장을 번복을 해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이 지방선거에 나왔던 도의원들 같은 경우,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게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그 와중에 경기도의 김민호 도의원이 이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네. 그 사람과 TF팀 같은 걸 이제 만들었어요. 대형 TF팀을.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불성실하고 비협조로 이제 약간 무산되고 실적 없이 가다가 김민호 도의원이 질의를 했죠. 질의를 이제 공문 도의원 입장에서 공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 직권 어떤 그 물류창고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하니 음. 그 담당 과장과 시장 결제를 맡아서 담당 과장과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작성해서 그 질문을 한 도의원한테 답변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공문이죠. 공문 준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그 답변 직권 취소는 안 되고 적법하게 나가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김민호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다는 식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돌려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네. 시민들한테 전달을 받아요. 도의원이 거꾸로. 네. 네. 그렇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 지역의 그 전직 토지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토지공사에 근무했으니까 이런 걸 되게 잘할 거 아닙니까? 이 행정 업무를 하시던 분이 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파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 그 강수현 시장 하는 말은 이렇게 직권 취소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럼 대안을 가져와라. 참 무책임한 말이죠, 그 말도. 그렇죠. 시장이 대안을 가져오라면 시장을 왜 뽑았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질은 차지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믿고 문제가 없나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한 결과 거기서 허점이 발견된 거죠. 큰 허점이. 2008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물류창고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없었는데 2014년도에 물류창고를 넣고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없이 2004년도에 2014년도에 물류창고를 지원시설부자 용지 넣은 거를 가지고 2021년도에 9월 9일에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거죠. 다시 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음. 근데 다시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무엇이 문제냐? 공청회를 해야 돼요. 아. 공청회라면 시민들이 난리 나겠죠. 안 되죠. 공청회 통과가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되겠죠. 절차상으로. 네. 그리고 다시 환경평가 영향평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에 이게 무슨 수정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 비용이나 그 허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져요. 음. 비용이 올라가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음에도 시에서는 묵묵무답.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직권 취소. 제발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그 뭐 어떻게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는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그동안 이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직권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들어올 거고 소송 들어오면 지기 때문에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된다 사업자한테.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하니까 무지몽매한 우리 시민들은 그걸 또 믿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자가 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 그럼 왜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강행 처리해서 허가를 내줬을까? 양주시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 하자 없이 적법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를 발견한 거잖아요, 지금. 발견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또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강수현 시장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침묵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양주시의 지금 공식 입장은 뭐 공식 없는 거예요?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저 경원일보를 통해서만 보도가 됐거든요. 계속. 왜냐면 다른 언론들은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서 그런지 안 썼고 아예 물류창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쓴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예 쓰질 않고 침묵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이성호 시장 그 병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에서 안 써서 제가 7년 동안 계속 쓰면서 계속 저는 이제 투쟁해온 상황이었고 양주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들 카르텔과 공무원 그러니까 이성호 시장이 그렇게 몸이 안 좋고 업무 능력이 없음에도 지킬 수 있었던 공무원들 보호 비호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7년 6년 동안 계속 싸워왔는데 그래서 좀 바꿨다고 해서 바뀔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관행이나 카르텔이 안 바뀌는 거죠. 공무원의 그런 카르텔이나 공무원들이 뭔가를 뭐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의 검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검찰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검찰에서 뭐가 하겠다고 하면 누가 쟤를 잡아놓겠다고 하면 끝까지 털어서 잡아넣는 것처럼 여기서도 시에서도 자기들이 인허 갖고 주겠다 그러면 끝까지 주는 거야. 끝까지 뭐 문제가 하자가 있든 없든 끝까지 공무원들이 그리고 책임은 안 져. 이런 구조. 이거에 대한 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거 가능한 일인가. 놀랄 일이에요. 놀랄 노자인데 이게 이제 내 개인으로서 언론사 작은 언론사 개인으로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기에는 참 진짜 요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왜 한계가 오냐면 이렇게 대신 싸워주면 나는 옥정 살지도 않아요. 양주하고 아무 네. 이해관계도 없어. 난 거기를 출입하는 기자일 뿐인 거지.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이해관계 당사자인 양주의 그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아파트에 앞에 27층 높이의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하겠어요, 생활이? 그러면 그 반대를 지금 했던 시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반대에 앞장섰던 나 같은 언론이나 행동가들의 기운을 주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이제 양주의 분위기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반대. 어떤 식이냐면 그런 걸 쓰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자기들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또 오히려 헐뜯고 뭐 발목 잡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런 식이고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그럼 침묵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네. 뭐 누구죠? 김원봉인가 이원봉인가 어마무시한 현상금을 일본에 이제 걸렸지만 결국 일본 일제시대 때 안 잡히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그 아직도 친일파 경찰들이 그 경찰에 있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잡아들인 거에 분노해서 월북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런 그 심정, 그때 심정들이 그때 그 느꼈던 독립운동가들이 교육해서 느꼈던 게 자기들은 외국에서 이제 처자식을 다 이렇게 버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서 싸웠는데 몇십 년을 한국에 와보니 다시 해방돼서 와보니 이 푸대접에 저 사람들 뭐 퇴물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고 가족들 뭐 지원도 없고 내팽겨치지고 이런 그런 그 아마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좀 약간 그런 자괴감이 오거든요. 같이 투쟁하면서 싸웠던 사람 다수가 강소연 시장이 이제 시장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입장들을 다 안 내거나 숨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거나 물류창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성호 체제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 왜 그럴까?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국민이 돼야 된다, 투표권 줘야 된다 하는 게 잠깐 요즘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 참 문제예요, 문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국민으로 태어나서 자유의지와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았다고 스스로들 이렇게 자각하면서 스스로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부당하다 불이익이 오더라도 한 거 할 건 한 거 해야지 그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건데 이상하게 양주시만 오면 다른 시는 또 안 그래요. 다른 시도. 근데 양주시만 유독 이상하게 좀 약간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어긋나는 행동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왜 그런가에 대한 그런 참 의구심을 요즘 계속 가져봅니다. 이런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 설명, 와, 역시 그 단독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독점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깊이 있게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뭐 물류센터가 왜 들어오면 안 되느냐 부터 시작할까요? 예. 또 다른 거. 또 하나는 그 아까 10만 평방미터 이상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러면 이쪽이 1부지가 53,000이고 2부지가 18,000이면은 10만이 안 넘지 않나요? 아, 이거는 연면적. 그건 땅 부지고. 연면적. 예, 연면적 10만.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10만? 예.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거는 부지는 땅 부지, 땅의 넓이를 말한 이해했습니다.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거는 10만이 훨씬 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대표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의정부도 비슷한 사안이 있더라고요. 물류창고. 각 부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물류창고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어느 도시에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다들 뭐 삼성전자의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아니 미래가 있는 사업이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되게 좋죠. 용인에 뭐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럼 그 도시가 엄청 발전하는데 네. 물류창고라는 게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건물 떡하니 크게 져서 사실은 고용되는 창출 인원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근데 부지를 엄청 차지하고 도시의 그런 교통이나 미관을 엄청 저해를 해요. 그럼 세수 확대엔 또 증여가 증대가 되느냐? 세수 확보도 안 돼. 그렇게 많이 크다 그 부지를 땅을 잡아먹는 것만큼은 또 안 돼. 그러니까 물류창고를 각 지자체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선 게 경기 남부의 이천이나 뭐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물류창고가 이제 많이 들어섰다가 요 근래 물류창고를 못 짓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서니까 아, 그래요? 물류창고 그마다 거리 간격을 둬서 몇 미터 이상의 물류창고를 못 짓게 하니까 물류창고가 이제 난립하는 걸 막은 거죠. 그리고 물류창고 또 문제가 뭐냐면 화재 위험이 항상 도사래요. 왜냐하면은 네. 물류창고 그 무슨 화재 계속 1년에 한 번씩 터지잖아요. 대형 사고로. 그렇죠. 이런 게 한번 터지면은 이제 그 일대는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양주 신도시 이제 신도시라는 걸 붙이려면 100만 평 이상 그 개발이 되는 거를 신도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양주 옥정 신도시의 2기 신도시인데 그러면은 이 경기 북부권에 어떻게 보면은 2기 신도시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신도시인데 거기에 자족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생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건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건데 그런 물류창고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자족 기능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물류창고를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크게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위해서 물류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물류창고 때문에 물류창고를 위해서 도시가 조성돼야 되는. 그리고 거기를 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옥정 IC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네네네. 정면에 보이는 그 부지가 물류창고 부지인데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나오면서 물류창고가 있다고 지금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감이 안 오지만 아니 25층 높이의 아파트 높이만한 그런 창고가 떡하니 엄청난 규모로 딱 떡하니 벅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도시가 온전하게 가치 평가를 받겠냐고요. 그거마저도 그러면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상관없다고 하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를 주민들 다수가 반대를 하는 거를 왜 자기 지방선거 공약 가진 집권시설 넣어놓고 왜 말을 번복하냐고. 당선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왜 당선군 되고 나서 말을 번복하냐 이거죠. 이게 되게 그러면 뭐 지금 그쪽에 옥정 신도시의 시민분들은 그러면 뭐 어떤 답변도 시원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유야무야 돼서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옥정 신도시 주민 연합회라든가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이거죠. 나도 항상 뭐 친구들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아니 나도 제3자야. 나 황민호도 제3자. 그 투쟁에서 싸운 사람들도 다 양주에 살지만 그 근처 살지 않아. 제3자야. 직접 피해려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 욕을 해. 거꾸로. 왜 그래요? 왠지를 모르겠어요. 왠지. 그러니까 내가 양주시가 이상하다는 것 같아. 본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던 시위를 하던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뒤에만 숨어서 조용히 키보드 워리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은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발목을 잡고 거꾸로. 이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반대를 해서 표를 받고 기치를 내걸었던 정치인들은 무슨 알 수 없는 이유 다 침묵을 해요. 아무 소리 안 해. 입장을 안 내. 이거에 대해서.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뭔가 뭐 하겠다면 하겠다 말겠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겁하게 조용히 있는 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거기 주민분들은 그럼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류창고가 아니에요. 들어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반대다 얘기를 하는데 나서지를 않아.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차이점이 뭐냐? 의정부는 시장이 취소다 하고 거기는 그야말로 진짜 적법한 거예요. 여기는 뭔가가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서도 하자가 발견했지만 의정부는 국가 시책으로 물류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 시책으로. 정부에서 1조를 지원해 줘 갖고. 1조. 예. 네. 그런데 그것도 미군 부지 그 땅 안에다가 미군 부지 땅은 또 아무거나 쉽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일반 땅하고 틀려요 또. 그러니까 물류창고라도 안 들어오면 들어올 게 없는 거야. 또 미군 부대 땅은 또 우리가 또 사줘야 되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국가 시책에 어떻게 돼서 1조 지원받기를 하고 들어오는 건데 국가 물류단지로. 그럼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안 되는데 시장 새로 들어온 시장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공약을 내걸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강수현처럼 입장 번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지. 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양주하고 똑같은 비슷한 사례인데 왜 그랬냐? 의정부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거든요. 촛불을 들고 데모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명 안 돼, 사실은. 아니, 몇 명 안 돼도 멋있는데요? 네, 몇 명 안 되지만 직접 시민들이 길거리 뛰쳐나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무서운 거지. 행동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양주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행동이 없으니 정치인들이 웃는 거지. 속으로는 겉으로는 조용히 있고 백날 해봐라. 니네들 뭐 아무것도 없잖아. 말만 인터넷에서만 그냥 떠들지.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추진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했는데도 이거를 써먹지를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정부가 김동근 시장 예, 맞아요. 이신가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입장 번복을 안 하세요. 계속 반대.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양주시는 양주시는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시장이 공문을 통해서 찬성 입장, 그러니까 직권 취소할 수 없다. 물류창고 들어와야 된다. 적법한 시설이다.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와, 대단하네. 와, 양주시 공무원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와, 그럼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근데 현재 건축허가 2개 다 나갔으니까 착공을 해서 텄닦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지하 4층 규모인가로 했는데 지하에서 안반이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하려고 지하 2층인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들었어요. 와, 그럼 거의 뭐 한 30층 정도의 그런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게 물류센터가 그렇게 큰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시민들이 말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10명이든 20명이든 시청 앞에서 아니면 강수현 시장 집 앞에서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의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국민은 누구나. 그렇죠. 부당함이 있으면 그렇게 모여서라도 시위를 해야죠. 확성기 틀고. 근데 왜 나서지를 않냐고. 왜 나서질 않고 왜 뒤에서만 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하냐고. 거꾸로. 그러면 그냥 말씀이 그럼 나는 그럼 거꾸로 할수 난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물류창고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난. 그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조용히 있어. 그래. 그러면은 물류창고를 더 해야 돼. 그럼 어떤 논리하고 똑같냐면 일제시대 30년 동안 우리가 개화하고 엄청 뭐 근대화 됐으니까 야 일제 지배를 한 50년 더 받아야 돼. 니네들은 더 받아야 돼.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개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물류창고가 내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좋습니까 양주 시민 여러분? 당신들 바본가요? 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아니 어떻게 거리로 한 명을 안 나옵니까? 거리로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써주고 이렇게 활동가들이 활동을 해주는데도 어떻게 시민들이 안 움직이냐고. 이렇게 다 남의 자기네 동네에 일어나는 일인데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남의 동네에 일어나는 것만큼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비판하냐.
나는 정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표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표를 구걸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양주시 공무원분들이 주민분들을 포섭한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아니면 맥락상으로 그런 추정도 가능한 상황 같기도 아니 한데. 포섭을 하더라도 그게 다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아니, 심하냐면 내가 그 물류창고 그 관련 기사를 써서 그 무슨 카페 옥정 여기 카페가 있어요. 그 한 10,000명 되는데 거기에다가 기사를 올렸는데 나를 강퇴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옥정 신도시에 일어날 자기들 위해서 썼는데 나를,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내가 회의가 드는 게, 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 위해서 투쟁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오는 게. 왜 강퇴를 당하고 그러세요, 대표님? 아이고, 그럴 가치가, 아니 그렇게 가치가 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투쟁을 해줘야 될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러면 포섭당하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황상으로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 포섭된 게 아닌가. 그리고 포섭 같은 게 뭐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위에 뭐 어떤 뭐 단체 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몇 분 하면은 가능하지 않나요? 아, 그 선동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포섭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포섭한 게 뭐 팩트가 발견되면 뭐 다 깜빵 가야죠. 그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네. 콩밥들 좀 먹어야지, 그러면. 근데 포섭을 했다고 하면. 의정부에서는 고산동에서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아, 의정부에는 정작 고산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민단체 중심으로 고산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나와서 거리에서 무슨 뭐 집회도 하고 온라인에서 투쟁도 하고 뭐 싸웠지. 음, 그렇구나. 한 몇백 명 나왔나 보네요. 아예 몇백 명 안 돼요. 뭐 제가 보기엔 몇백 명도 안 돼요? 100여 명 이하라고 난 보여요. 그래도 멋있다. 그렇게 뭐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걸 하면은 초심을 잃지 말고 순수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더라도 양주는 그런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심도 없고 음, 순수성도 없고. 근데 저도 조금 뭐 보도된 내용을 좀 보니까 그 램프 구간 도로 점용 허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공사 중지 변경을 내리기는 했었더라고요, 양주시가. 그 공사 공사를. 중지, 그것도 네, 내가 기사를 몇 번 쓰고 해서 겨우 공사 네, 중지 명령 내린 건데, 아, 그거를 네,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네. 그거 문제는 어쨌든 적법, 그 막는 건 적법하지 않다 풀어줘라 한 거를 갖다가 그 강소연 시장이 설명회를 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직권 취소 어렵습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말이 안 되는 논리적 구조가 안 맞는 건데 그거하고 직권 취소는 별개 문제인데, 음, 감사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 직권 음, 취소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논리로 이제 음. 약간 일반화의 오류로 비슷하게 간 거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강소연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시장이 들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아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니까. 음, 지금 보니까 물류센터가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하냐라고 봤더니 일단 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요. 저도 그 구글 지도를 네, 찾아보니까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3번 고속국도 같았는데 옥정 IC 바로 앞에 구리민자 있는. 포천 고속도로. 네, 예, 거기에 예.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반경 180m 안에 특수 공립 학교, 예, 학교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 학교도 초등학교 있고. 부지가 있고, 예, 예. 중학교가 있고, 노인보호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교통체증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제 대형 음,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초등학생이나 뭐, 거기에 그 대형 매연, 트럭은 사람 잘 그다음 안 주차 보이고 문제, 있잖아요. 교통사고 문제, 소음 그렇죠. 문제, 각종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중진. 각종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명하게 처리를 해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 제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양주를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이런 옥정 물류창고 같은 거를 한 열 몇 개를 더 만들어 갖고, 예,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 물류 중심 도시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들어요. 차라리 빈 땅 아예 많으니까, 그냥 예, 물류창고를 더 져갖고 이렇게 물류창고 반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물류창고를 한 10개를 더 짓는 거야. 인허가를 더 내주는 거야. 10개 똑같은 거 더 크게. 그래서 아예 그냥 물류창고를 다 뒤덮는 거야, 양주시를. 그래서 물류 중심으로 만드는 거지. 물류 중심 도시로. 예? 그럼 그거는 의역을 해보자면 너네 한번 죽어봐라 그 얘기 같은데 맞나요? 아니 뭐 아무 반대도 없고 입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니까 거꾸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생각이. 그래야지 뭔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음, 근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그 건물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완공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대형 차량들이나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때 또 기사 엄청 나오겠네요. 만약에. 기사가 양주시 나올까요? 과연 양주시 얘가 그 거의 뭐 엄청 오래 출입했지만 양주시 사실 솔직히 아니 안 시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는 기자들인데 볼 벌써 볼 기대를 하겠습니까? 말하는 거 음, 자체도 부끄럽네요 진짜. 예? 같이 어떤 동급으로. 분위기인지 알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예. 아니 분위기 알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예. 뭐, 근데 그러면 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대표님은? 아니 난 여기를 계속 취재를 출입을 하고 하고 출입을 있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계신다기보다 계속 활동했던 무대니까 여기 있는 거죠 뭐. 나우바리, 나와바리? 아니 어, 그러니까 이영주 기자가 수원에서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예, 뭐 예. 수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나 수원 안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현명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될 텐데요. 참. 뭐 아니 물 참고 져야죠. 뭘 현명해 적법하다니까 뭐 져야지 못하겠어요. 대표님 삐지신 거예요? 아니 또 삐지신 삐진 게 거예요?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매뉴얼 투쟁하는데 아무 저기도 없다면 그냥 져야지 뭐 어떡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질 않는데. 거리로 나오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네. 나와서 얼마나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데모 몇 번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음, 그렇구나. 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안 듣겠죠. 거기에다가 그 카페에다가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카페 강퇴당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아니 근데 슬픈데 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기자들이 좀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음, 뭐 글 올린 것도 아니고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서 기사 쓴 거를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은 건데 아니 물류창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근데 거기 커뮤니티라는 게 사람들이 그걸 나를 강퇴시켜 내가 뭘 잘못 하나 이해를 못 아, 하겠더라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포섭된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거를 거기다 좋아요를 눌러주거든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고 강퇴를 당했으면은 포섭된 게 맞는 것 아 같은데.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관리자하고 내가 언젠가는 꼬투리라기보다 언젠가는 그 포섭됐 파낸다. 포섭됐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그 행동이 있었다는 걸 발견되는 순간 뭐 네. 거기까지. 기사 쓴다. 기사 쓴다. 아 기사 쓰는 거는 양반이지 그 이상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이 뭘까 궁금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번 첫 번째의 그 사안의 결론은 뭘까요, 대표님? 결론? 예. 음, 결론. 지금 결론은 현재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민 의식이죠. 시민의식. 양주에는 그 한 명이 없어. 그 한 명. 예? 진짜 양주에 그런 쾌쾌 묵은 구패 적폐를 엎을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네요. 음, 쓸쓸하네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일이라서, 많이 일어나는데 음, 그런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양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행위가 주류가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주류 되는 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경기 남부에도 그럼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자체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이나 단체들도 많잖아요. 되게 많죠. 이상한 그런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이들이 주류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은 꽤 많죠.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에. 어떤 식이냐면, 애꾸는 가진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눈 두 개 가진 사람 뭐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음, 왜? 음. 눈 하나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왜 바보 나라에서는 바보 이반이 시장이잖아요. 바보시에서는. 바보 이반은 되게 좋은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네. 아무튼 네, 그러네요. 자, 다음은 또 뭡니까? 대표님 괜찮으신 거 맞아요? 뭐가요? 뭐가 있어요? 아주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서. 아니, 속상하다기보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지. 아, 이렇게 안 음, 변하나? 이렇게 음, 안 바뀌나? 음. 아,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플라톤이 말한 바보들이 하는 정치라는 게 이게 말이 맞나? 이런 얘기 생각이 좀 요즘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최근에 5월 17일이죠. 앞선 5월 17일에 개하고 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그 동물 학대 사건이에요. 네, 아, 이게 그래서 떠들었겠죠, 원래. 네, 네, 경찰이 뭐 고물상 주인, 그 장소가 이제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주인 네, 60대 B 씨에게 어 그 동물 처리를 맡긴 동물 번식업자구나. 32명을 붙잡아서 불구속 송치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에 따르면 50대 A 씨 등 동물 번식업자, 그러니까 동물 번식업자면 여기서 뭘까요, 대표님? 뭐 쉽게 말하면 개공장이죠, 개공장. 개공장, 네, 고양이 공장, 그러니까 고양이 이렇게 공장.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 그렇죠. 뭐 그 팔기 모체들을 이제 위해서 강제로 가지고. 임신시켜서 출산을 음, 해서 파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음, 그렇죠. 그런 업자 32명,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32명은 2022년 2월부터 앞선 3월까지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동물을 선별해서 이 씨에게서 넘겼는데,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령견들을 지난 1년 동안에 뭐 한 번에 2, 30마리씩 이렇게 마리당 1만 원에 팔아가지고 죽게 한 혐의인데, 이제 거의 대부분 뭐 굶겨 죽이거나 뭐 아니면 뭐 수의사 면허도 없는데 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반려견들의 이제 불법 성대 수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겼다고 해요. 의뢰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팔려간 반려동물들이 대부분 소형견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죽기 전부터 이미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되게 극도로 마른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개정이 됐는데,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2년 이하 징역이나 이제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이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제 강화가 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좀 아직까지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2016년에 339명이었는데 2022년 10월까지는 뭐 879명이었다. 뭐 2.6배에 달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동물이 물건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민법 98조가 이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 유체물로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요, 보호자의 재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로 이렇게 넘겨졌을 때 주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그 재산으로 그 판별이 될 수 있으면 좀 처분이 셌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주인이 별로 없다거나 이러면은 아주 그냥 뭐 그냥 벌금형 이게 좀 가깝게 되고요. 그런데 외국을 좀 찾아봤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학대범한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물을 뭐 압사, 익사, 질식사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 좀 실형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벌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동물 학대범에게 최고 5년까지 이렇게 구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물 학대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쪽은 이미 30년 전부터 민법을 개정을 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헌법에, 예. 2002년부터 동물 보호 의무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이제 동물을 아직까지 좀 물건으로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동물학대 그 취재를 했을 때는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물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동물 사체를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됐었거든요. 예. 그게 그냥 합법인 거예요. 이제 예. 이런 정도까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동물 학대 관련해서 저는 개 이런 뭐 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좀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철렵이라고 하잖아요. 봄에 이렇게 개 잡아가지고 예. 한두 마리 잡아서 동네 주민들이 그 먹는 거. 냇가에서 예. 이렇게 그 국 끓여서 먹고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천여 마리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그런 소식이었고요. 대표님은 이 사건을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 대한 그런 그 뭐 생명에 대한 존중, 이거는 뭐 동물에 대한 생명의 존중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간이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명을 가진 거에 대한 존중심을 기본 바탕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한테도 가혹한 사람은 인간한테도 가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확률이 높은 네. 거고. 그리고 네. 동물을 이렇게 잘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런 거는 그게 꼭 동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인간성. 네, 맞아요. 인간성에 그래서 대한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된다. 단순히 동물에 대한 뭐 그런 거 문제로만 국한한다면 제도나 우리 인식이 발전할 수가 없고 인간성, 이 잔인한 인간성, 잔혹한 인간성에 대한 문제를 되돌아보는 야만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것이 야만 시대가 아닌 문명 시대에서 과연 인간들은 어떻게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더 발전되면 환경에 대한 생각까지 발전하는 거죠. 환경. 그러니까 환경 오염시켜서 동물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바다 오염시켜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것도 이제 동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크게 발전하면 그런 거고,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의 그쵸. 생명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출발점이 그런 동물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더 뭐 좀 강하게 우리도 제도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 또 우리 많은 사람 또 인식에는 개는 이제 먹어도 된다, 동물은 함부로 잡아서 먹어도 된다, 잔인한 그런 그 본성 같은 거를 갖다가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다, 멋있다, 이렇게 포장하는 문화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그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러는 그거 거를 되게 꺼려 하더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걸 꺼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이고 이러는 거. 만약에 죽이고 이러는 거. 맞아요, 맞아요.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낚시를 하면 이제 네. 붕어를 잡아서 예를 들면 매운탕을 끓이려면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네. 배 갈릴 수 있어요? 붕어? 저 비건인데 낚시를 왜 하겠어요? 못하죠. 예. 네. 근데 저도 그런데 약간 꺼림직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좀 젊은 세대. 1970년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 맞아요. 태어난 그 세대, 뭐 2000년대 때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정말 그렇고. 예. 근데 그 전에 우리 그 형님 세대나 삼촌 세대나 아버지 세대는 그런 거 꺼림칙 없이 그냥 막 배 갈르고 맞아요. 뭐 네. 닭 모가지 비틀고 그랬거든요. 그건 네,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뭔가 세대적으로 구분이 확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회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측정하는 기준 측정 장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강화한다고 그래서 많은 다수의 그런 국민이 범죄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동물을 직접 다루는, 가축을 다루는 일부 업을 삼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상되는 거라, 이건 좀 강하게 좀 처벌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를 그 나무에다 이렇게 목 매달아서 이렇게, 네, 아, 너무 두들겨 잔인하다. 패갖고 먹죠. 네, 맞아요. 살아있는 채로 때려야지 살이 부드러워진다고 예, 예, 해가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예,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예. 나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점차 이제 옅어지고 동물도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곤충을 죽이는 것도 꺼려하는 거가 막 좀 그런 분위기가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 있는 게,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얘네들을 시체죠, 이제 그 개의 시신들을 냉동 탑차에 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그 영상이랑 같이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에 뭘 했는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식용으로 썼나라고 했는데, 소형견이니까 식용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인간이 먹는 걸로 안 될 것 같고, 아마 동물 사료 만드는데 썼을 것 같은데, 그 소가 초식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소들이 먹는 게 그 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이제 그 닭의 케이지라고 하는데, 그 철장 배터리로 된 예, 그런 예. 그 밑으로 이제 배설물이나 아니면 이제 시신들이 떨어졌을 때 걔네들을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그걸 다 삶아가지고 그걸로 다 같이 합쳐가지고 사료를 만들거든요. 아, 그래 옥수수로 예전에 사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먹고. 공부한 바에 따르면. 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광우병 파동 났을 때 소가 소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광우병 걸린 소를 삶아가지고 걔네를 사료 만들어서 다시 소한테 먹이는. 근데 소들은 뭔지 모르니까 먹는 거죠. 네. 근데 그 소를 사람이 또 먹으니까 그게 병으로 옮겨가는. 근데 그게 지금도 저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걸 만약에 들으시는데 동물 학대나 아니면 뭐 채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피터 싱어가 쓴 그 동물의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네. 톡식이라고 해서 TOXIC, 톡식이란 독소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으니까 그런 책들 한번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우리가 정말 동물한테 엄청난 되게 학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개, 고양이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닭이나 소나 돼지나 가축이라고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인식 지어놨지만 사실은 그들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다 감정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싱어에 따르면 그거는 그러니까 종차별이죠. 인간과 친한 동물은 고통받으면 안 돼. 인간과 친하지 않은 동물은 고통받아도 되고 심지어 다 그렇게 사육해서 먹어도 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반감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네. 반감 뭐 살 게 있나요? 뭐. 왜냐하면 저는 채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래도 너무나 태어날 많은- 때부터 채식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 집이 시골이었어가지고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시골 어디요? 텃밭에서. 시골 어디? 화성시요. 화성 어디? 화성 그 바닷가 가는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디죠? 텃밭에서 이렇게 고추 같은 거 따오고 뭐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따와가지고 된장에다 쌈 싸먹고 이런 거 되게 그러면 거기 좋아했었거든요. 화성시 어디죠? 바닷가 쪽이면? 제가 화성을 송산 이쪽이죠. 아, 송산이나 송산. 그 송산포도 오. 막 유명한 데 송산 있잖아요. 신도시. 그쪽은. 송산 신도시 뭐 있는 그쪽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호구조사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하겠니? 아니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아니 네. 그러면 좀 재벌 되셨겠네, 재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안성에 오빠랑 지금 계셔가지고 이사를 하셔가지고, 예, 화성에는 땅이 없어요. 지주가 아니고. 예. 안타깝네. 예. 근데 대표님 땅에 관심 있으시면 대화가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땅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성에 땅을 사는 게 맞아요. 오, 되게 그래요?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 지금 관심이- 비싸지 않아요, 화성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사고 조금 사야죠. 조금 살 돈도 네. 없는데.
텃밭 있으시잖아요, 대표님. 텃밭은 한 1년에 10만 원 주고 하는 거. 아, 그래도 지주시죠. 아, 어쨌든. 1년에 10만 원짜리가 뭐 지주예요? 1년에 10만 원 텃밭 사용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채식을 이제 11년 차 하고 오, 있으니까, 11년씩이나 됐어요, 벌써. 아, 죽을 때까지 해야죠. 한 번 했으면.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되게 다혈질적인 성향이고, 이제 띠가 좀 말띠다 보니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채식을 하면서는 약간 나는 이제 초식동물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보는 그런 어떤 관점? 보는 그런 어떤 그 각도도 좀 달라지고요. 아,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거위건 뭐든 간에 걔네들도 다 감정이 있고 걔네들도 되게 똑똑한 거 아세요? 진짜 맞아요. 똑똑해요. 네. 근데 그냥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먹고 그 먹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고 걔네들도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간을 당해서 새끼가 태어나서 갇혀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뭐 엄청 천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천재 과학자이자 예, 철학자이자 의사이시죠. 과학자이자 예술가이자 음, 뭐 의학자이자 이런 사람인데 음. 그 사람이 채식자였대요. 채식주의자였는데 진짜요? 왜 채식주의자가 됐냐면 어렸을 때 소를 잡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했대요. 소를 도살하는 거를 추격했죠. 도살하는 그 음. 장면을 보고 그 뒤로 절대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채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맞죠. 근데 정말 그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채식한 사람들은 사실은 고기를 동물 죽은 시체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별로 이렇게 당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그렇더라도 일단 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이제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너무나 이렇게 채식을 괴리감이 하면은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불편한 점이요? 불편한 점은 타인의 시선? 질타?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사회적인 시선 말고 건강이나 개인적인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였었고 건강 그다음에 검진했을 때 무슨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상 문제 이런 거는 나오진 않나요? 피 검사했을 때 저는 오히려 채식하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고 또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졌고. 마라톤 완주도 하고 아. 더 그냥 운동하면 뼈가 건강해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채식으로도 우리나라는 비타민 B12라는 거예요. 비타민 B12 그게 유일하게 없는 영양소라고 서양에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러니까 청국장의 그 약간 푸른 곰팡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성분 그다음에 다시마에 발효식품에 다시마에 있는 성분, 뭐 김, 뭐 이런 거에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어서 모든 영양소가 채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서 채식할 때 굶어 죽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콩 스테이크 막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영양이 불균형해서 이게 생기는 거지 균형 있게 잘 습관을 들이시면요 오히려 더 편하고 그 그다음에 채식도 그 야채 종류나 이런 거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거 얘기네. 맞아요. 예, 편식하면 안 되고 곡물이랑 채식이라고 해서 그렇죠. 무조건 채식 한 종류만 해서 편식하면 안 되고 어, 다양하게 먹어야 맞아요. 된다 이거. 맞아요. 예. 그리고 곡물이나 그 건가리 같은 거 챙겨 드시면 충분히 뭐 그리고 예, 저거 뭐 괜찮아요. 우유도 아예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유 같은 거. 저 우유는 원래 잘 안 맞았었어요. 예, 아예 우유는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아세요? 유당불내증? 예. 동양인의 70%가 왜 락토. 우유, 예. 우유 먹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막 설사하고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두유를 원래 더 좋아했었고 아무튼 한번 채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그거 아세요? 동물들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걔네는 살해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독소가 퍼져요. 네. 살해를 당하면서 왜 인간도 화가 나면은 막 네. 되게 이렇게 열나고 예, 막 예. 이렇게 예. 독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네. 그런 독소가 있어서 그런 성분이 인간 몸에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좋을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채식 같은 거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어떤 이렇게 힐링도 돼요 좀.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채식을 저는 이제 비건이니까 이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비건이니까 하루에 채식을 한 명이 채식을 하면은 지구상에 10명이 같이 식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예.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예. 왜냐면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8kg 아, 이상의 곡물이 들어가니까 곡물 들어가고 예. 환경 오염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막화도 되고 이러니까 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예, 관심 한번 제가 한번 채식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빈말이라도 좀 멋있네요. 근데 네. 채식을 하면은 그 근육량이 좀 빠지지 않나요? 채식을 하면? 약간 아무래도 그 벌크하고 막 이러면은 닭가슴살 드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잔근육 위주로 되기는 하지만 어 아니, 근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못 쓰지 않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음. 걸 어떻게 먹습니까? 주로 그러면 그러니까 고기 빼고 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움직이는 거 빼고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건가류, 뭐 호도, 땅콩, 네. 잣, 그다음에 이런 거 주로도 많이 주로 현미가 쓰시고. 제일 좋죠, 사실은. 아, 이게 밥을 현미가 먹는구나, 제일 좋긴 밥을. 한데 주로 저는 주시기는 밥이네, 결론은. 그쵸. 근데 현미에 되게 영양소가 많아 가지고 예, 만약에 채식을 하실 거라면 현미를 정말 챙겨 드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근데 예, 저도 채식하면서 처음에는 현미밥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귀찮아 가지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기를 정해서 이때 이거 먹고 쌀을 먹고 그다음에 이때에는 건과류를 챙겨 먹고 이때에는 어떤 이파리 채소, 잎채소를 챙겨 먹고 이때에는 주황색 채소를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은 맞추죠. 과일은 안 먹나? 과일은 그냥 싹 다 먹습니다. 다 좋아하니까. 과일 다 좋아하고. 네. 근데 뭐 대표님 그 운동하셔 가지고 그런 거 좀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육식을 안 하면 굉장히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인간이 육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뇌 용량이나 근육이나 이런 그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구나. 처음에는 인류가 처음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좀 왜소하고 이렇게 해서 수렵 채집 이런 거 하다가 육식이라 불을 발견하고 불로 해서 육식을 갖다가 대량으로 섭취하면서 인간의 이제 신체나 두뇌가 엄청 발달해서 과학과 문명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음, 과학자가 이렇게 풀이하는데 근데 음. 육식을 안 하면 확실하게 기운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그게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그런 게 한 달 정도 가는데 어, 저는 적응하는데 한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일단 지금 초점은 개니까 일단 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뭐 여기에서 제가 막 정말 동물 옹호론자처럼 막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몇 분이나 들어주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일단 개 고양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뭐 요즘에 반려동물 뭐 뱀, 닭, 그다음에 뭐 새, 뭐 이런 거 이렇게 키우는 분들 많으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이거를 인간이 지금 동물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그리고 수도 있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의 용량이 올라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족 보행이 되면서 손이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뭐 치아의 개수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혀를 많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입안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뇌의 용량이 더 커지고 뭐 이렇게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아무튼 기능적으로 이렇게 많이 썼기 네. 때문에 발달했다. 네네네. 그런 이론을 저는 접했었는데, 뭐,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지금도 1시간 넘었네요. 어, 짧게 한 것 그쵸. 같은데도.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 다들 한들이 많아서 그래요. 맺힌 게 많아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풀어내기 때문에 그게 맞나 봐요.
아니 그 이게 원조 진짜 뉴스잖아요. 원조. 원조인데 원조 진짜 벌써 뉴스. 3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분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벌써. 맞아요. 예, 시즌 3가. 네. 예. 이것도 너무 진짜 대표님도 시즌 3도 시간이 금방 그렇게 많이 갔네요. 벌써 한 그러니까요. 벌써 12화면은 4분의 1년을 한 거잖아요, 벌써. 12주가 지난 거니까. 예, 3달이잖아요. 예, 와. 대표님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감사드려요. 고생이랄 게 있나요? 뭐 와서 방송 이렇게 막 떠드는 건데 한풀이 하는 건데. 성토대, 성토대. 예, 한풀이. 예. 나올- 아, 마치 신문고처럼 막. 예. 저기 뭐 저거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메아리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메아리. 그렇구나. 누군가는 그러네요. 듣겠지 하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메아리. 그러게요. 아, 진짜.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맞아요. 풀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익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뉴스 이영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